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순환입니다. 오늘은 먼저 종북 주사파 운동권 출신으로 문재인 정권 초대 비서실장을 지낸 임종석이 공개석상에서 내년 총선과 다음 대선에서 죽기 살기로 최선을 다해볼 것이라고 말했다는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최근 4.15 총선 선거부정 의혹 진상규명을 위해 투쟁하는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를 악의적으로 비난한 기사를 쓴 한국경제신문 기자에게 민경욱 전 의원이 직격탄을 날린 소식과 장관급인 중앙선관위 새 사무총장에 판사 출신의 외부 인사가 내정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약칭 경문협 이사장을 맡고 있는 임종석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을 지역위원회의 소위 명사특강의 강연자로 나와서 다시 국민과 손잡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회복할 수 있을 때까지 내년 총선과 다음 대선에서 죽기 살기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우선 여기에서 다시 국민과 손잡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회복 운운하는 말 자체가 웃기는 이야기죠. 언제 이 임종석이나 문재인이나 이런 세력들이 자기들이 정권 잡고 있을 때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했는지, 과연 여러분들은 그들이 정권을 잡고 있을 때 어떤 행태를 보였는지 모두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회복할 수 있을 때까지 내년 총선과 다음 대선에서 죽기 살기로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이 발언과 관련해서 이미 SNS에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는 아마 여러분들도 접해보신 내용일 겁니다. 뭔가 심상치 않다, 지금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임종석은 또 2019년 정계 은퇴는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이 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면서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멈춰 세워야 할 책임과 의무가 민주당에게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그의 발언들은 소위 정계 은퇴 발표를 했던 임종석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공개적인 정치 행보에 나서면서 사실상 출마를 공식화한 것이 아니냐,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임종석은 2019년에 소위 정계 은퇴 선언 이후 그동안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등 문재인 정권 관련 현안에 대해 온라인으로 성명이나 입장을 주로 내왔는데 이제 공개적으로 발언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는 이날 한국 정치를 말한다라는 주제로 열린 강연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 답답하고 억울한 게 많을 거다, 그러나 당 내부적으로 통 크게 단합하는 것은 이 대표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는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무능하고 나쁜 대통령, 최악의 정부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 혼자 냉전 이념에 빠져 있다면서 섣부른 가치 외교가 국익을 외면한 탈중국 선언으로 한국 경제가 최악의 위기로 빠져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4대 강보 해체 결정 등 문재인 정권의 주요 정책에 대해 감사를 벌이고 있는 감사원에 대해서도 중립적이어야 할 감사원이 검찰의 사건을 물어다주는 주구 노릇을 하고 있다고 감사원을 비난했습니다. 임종석은 강연에 참석한 주민들과 가진 질의응답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단점이 뭐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지나치게 참는 게 인간적인 면에서 단점이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임종석의 이날 발언들은 황당하기 짝이 없는 발언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이런 임종석 같은 유의 인간들이 현실적으로 한국 정치에서는 상당한 영향을 행사하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토본 상임대표인 민경욱 전 의원이 4.15 총선 선거부정 의혹 진상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를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함께 음모론 빠진 전직 당대표라고 비난한 한국경제신문 정치부 노경목 기자를 강도 높게 질타했습니다. KBS 워싱턴 특파원과 앵커를 지내는 등 정통 방송기자 출신인 민경욱 전 의원은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서 한국경제 노경목 기자는 헛소리를 하기 전에 팩트부터 챙기기 바란다라고 질타했습니다. 먼저 한경의 노경목이란 젊은 기자가 국무총리와 제1야당 대표를 지낸 황교안 부방대 총괄 대표와 관련해 무슨 주장을 했는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노경목이란 한경 기자는
자신의 기자 칼럼에서 음모론에 빠진 전직 당대표는 송영길 전 대표가 처음이 아니다.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는 20대 총선이 끝난 2020년 4월부터 꾸준히 부정선거론을 제기하고 있다. 대법원까지 나서 문제가 된 4만 5천여 장의 투표용지를 전수조사하고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황 전 대표는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그는 20대 총선에 그치지 않고 2021년 10월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도 전산 조작이 의심된다며 법원에 경선 무효소송을 제기했다가 기각됐다. 올해 3월 당대표 경선에 출마해서도 검찰과 경찰의 부정선거 수사, 국회 차원의 조사특별위원회 조직을 주장했다. 이렇게도 썼습니다. 노경목 기자는 또 내용은 다르지만 두 전직 대표의 음모론은 여러가지 면에서 닮았다. 우선 정치적 수세에 몰린 직후 음모론에 빠져들었다는 점이다. 황 전 대표는 자신이 이끈 20대 총선에서 보수정당 사상 최악의 패배를 당하자 부정선거론을 내걸었다. 운운하면서 사실상 황교안 대표를 비난했습니다. 한경 노경목이라는 기자의 이 같은 기사에 대해서 민경욱 전 의원은 황교안 대표는 2021년 초가을 무렵에 부정선거 투쟁에 뛰어들었다. 왜? 본인의 설명에 따르면 2021년 6.28 인천 연수원 선거 무효소송 재검표 때 나온 각종 증거가 너무나 확실했기 때문이다. 그전에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음모론 취급을 했을 수도 있으나 공안검사 출신으로서 재검표로 드러난 확실한 증거들을 못 본 채 할 수 없었다고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민경욱 전 의원은 이어서 그러니 황교안 대표가 2020년 4월부터 꾸준히 부정선거론을 제기했다는 말은 틀린 말이다. 그러니 20대 총선에서 패배를 당하자 부정선거론을 내걸었다는 말도 당연히 거짓말이다. 그리고 대법원이 재검표로 투표지를 전수조사하고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냈는데도 의심을 거두지 않는 게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오히려 재검표 때 나온 일장기 투표지, 배춧잎 투표지, 여백 이상 투표지, 본드 투표지를 보고 비로소 부정선거에 대한 주장을 펴기 시작한 것이다 라면서 노경목 기자의 기사에 기본적인 팩트가 틀린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노경목이란 친구가 쓴 이 소위 기자 칼럼을 쭉 한번 읽어봤는데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팩트 확인이 사실상 제대로 전혀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그동안 재검표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선거 재판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등을 제대로 체크하지 않은 게 확실합니다. 그 과정들을 제대로 봤다면 절대로 저런 황당한 기자 칼럼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중앙일보의 김방현 부장이 노경목 기자와 확연히 대조가 되죠. 김방현 부장 같은 경우는 두 차례에 걸쳐서 직접 재검표 현장을 가서 그 상황을 본 뒤에 최근에 아주 의미심장한 그리고 상당히 영향력 있는 칼럼을 썼죠. 노경목이란 친구는 그런 기초조차 안 돼 있으면서 그러면 입을 다 물어야 될 텐데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펜대를 움직인 겁니다. 기자로서 자격이 전혀 없다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 친구가 그동안 진행된 상황을 있는 그대로 실체를 파악한 게 아니고 그냥 무슨 대법원이 했으니까 맞겠지, 혹은 아예 황교안, 민경욱 이런 사람들은 음모론에 빠진 사람들이 아닌가라는 선입관을 갖고 기사를 썼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 민경욱 전 의원도 바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 노경목이란 젊은 기자, 사실 누군지도 모릅니다. 전혀 알지 못하는 젊은 기자인데 말하고 싶은 것은 그따위로 기사를 쓰려면 아예 저 기사를 쓰지 마세요. 그런 정도의 기사를 쓰려면 기사 안 쓰는 게 차라리 나아요. 제대로 실제로 돌아간 일들을 확인도 안 하고 그렇게 기사를 써서 바로 지금 팩트로 반박되고 있지 않습니까? 민경욱 전 의원은 또 그리고 마치 재검표 즉시 대법원의 판단이 나온 것으로 오해하도록 글을 썼던데 대법원이 문제가 없다는 황당한 결론을 낸 건 재검표가 실시된 지 무려 13개월이 지난 뒤다. 이 짧은 글에 오류가 이렇게 많다면 이자는 기자 자격이 없는 거다. 기사를 빙자해 자기의 음모론이나 펴는 이런 자들을 요즘엔 기자라고 부르나 라면서 한경의 정치부 노경목 기자를 강도 높게 질타했습니다. 노경목 기자는
정말 반성하길 바랍니다.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를 지금 알고나 있는지도 의심스럽습니다만은 제대로 돌아가는 거를 취재를 제대로 하고 이야기를 하세요. 적어도 중앙일보 김방현 부장 정도의 그 정도 취재는 하고 나서 말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입을 아예 닫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저런 정도의 글을 쓴다면 정말 기자라고 불릴 자격도 없는 겁니다. 정말 반성하기 바랍니다. 민경욱 전 의원은 마지막으로 황 대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리는 부정선거 세력과 의로운 싸움을 벌이고 있다면서 이를 한갓 정치적 이득을 위한 행동으로 모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 문장 다시 강조합니다. 황 대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리는 부정선거 세력과 의로운 싸움을 벌이고 있다. 이를 한갓 정치적 이득을 위한 행동으로 모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민경욱 전 의원은 역설했습니다. 노경목 기자의 이번 기자 칼럼과 같은 저런 황당한 저질 수준 낮은 기사를 쓰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응징해야 됩니다. 저런 기사를 쓰고 나서는 아뜨거라 하고 느낄 정도로 두려움을 느끼게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앞으로 뭔 말을 하거나 기사를 쓸 때 최소한 기본적인 팩트는 다시 한번 기자들이 확인하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소식은 중앙선관위 신임 사무총장 내정 관련 뉴스입니다. 중앙선관위 신임 사무총장, 그러니까 장관급이죠. 신임 사무총장에 판사 출신인 김용빈 사법연수원장이 내정됐습니다. 선관위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의혹으로 전임자가 자진 사퇴하면서 생긴 공석에 35년 만에 외부 출신 인사가 발탁된 것입니다. 선관위는 신임 사무총장 후보에 대한 검증 절차가 마무리돼 오는 25일 전체 선관위원 회의에서 김용빈 사법연수원장을 신임 사무총장으로 임명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용빈 신임 사무총장 내정자는 경기도 포천 출신입니다. 서울 중경고등학교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1984년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판사로 일해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는 서울대 법대 7과학번 동기입니다. 1990년 인천지법 판사로 임관해서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춘천지법 원장,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습니다. 선거 관련 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장관급인 선관위 사무총장은 그동안 내부 승진 임용이 관례였습니다. 하지만 선관위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논란 이후 외부 견제장치를 도입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이번에 외부 인사를 내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앞서 외부 출신 선관위 사무총장은 1988년 사임한 법제처 출신 한원도 전 사무총장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앞서 박찬진 전 선관위 사무총장과 송봉섭 전 사무차장은 자녀 특혜 채용 의혹으로 지난 5월 25일 동반 자진 사퇴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